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화요일의 남자 두 분과 함께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말씀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야기. 과연 노동일 교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로는 아마 이게 하나의 나름대로의 항변의 제스처일 수도 있다. 아마 조만간에 좀 냉각기를 갖고 나면 다시 변호인도 선임을 다시 하고 되돌아오고 해서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일주일에 4번 정도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변호인 측도 그렇고 피고인 측도 그렇고 제가 믿고 하지만 사람으로 이 법률적인 내용으로서는 상당히 좀 무리한 부분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박상민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게 아마 친박 결집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떤 행보를 가야 될지가 또 다른 궁금증인데 그래서 박상민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오늘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한다.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몇 친박 출신 의원들을 출당 조치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고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징계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18일 윤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듯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가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지역적인 연구를 해서 정당 체제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영남 쪽에서 그래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정당 정치가 더 건강하게 되면은 이거는 반길 일이죠. 홍준표 대표 체제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해왔던 내용을 그동안에 발언들을 보면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말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언이나 행태나 또 조만간에 미국 간다 그럽니다. 전술핵 문제도 얘기하라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당으로만 낫겠다. 나쁘게 말하면 발목 잡는 것이고 정당 정치를 말하면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양당 체제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에게 도움이 되면 이제 100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국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국론을 나누는 것이고 정치를 정자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민생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보수의 혁신 크게 저는 2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박 인사들 청산해야 되죠. 두 번째는 그게 맞는 체질을 기존에는 과거의 한나라당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정당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뭔가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을 권유시키고 한두 명 현역 의원들은 뭐 그냥 사퇴하시라. 이 정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정도 가지고 저는 자유한국당의 체질이 바뀌었고 또는 인적 청산했고 보수의 혁신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얘기다 말씀드리는 거죠. 노동일 교수님 해주신 말씀. 아니 이제 저는 박장명 교수께서 이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재 조금 진행되는 그런 절차적 문제를 보더라도 별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한다. 출당 조치라는 건 일종의 이제 법적 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윤리위를 열어 가지고 그렇죠? 근데 무슨 명분으로 출당을 하죠? 일단 1심 판결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유죄가 나온 걸 좀 단정하고 했던 거죠. 지금 1심 판결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아마 내년 연말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뭘 가지고 징계를 합니까? 그 분명히 당원 단계 자유한국당 당원 단계는 윤리위에서 출당 조치할 수 있는 그게 그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데 그걸 무슨 법적인 절차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거 잘못했으니까 모든 책임지시오 이래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자진 탈당한다면 그거야 정말 더 할 수 없이 고마운 일일 테지만 본인들한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현재로서 윤리위원회 설정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설득력이냐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표 자신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그냥 말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재판 중이니까 한다?
설득 자체 없고요. 그렇죠. 그 대선 때는 뭐라 했습니까? 박근혜 출당하니까 이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막 예.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 표로자 되니까. 예,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더 다른 건 인용 안 하겠습니다만 예. 정치 전에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출당? 예. 무슨 명분이죠, 이 사람들은? 대선 때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뭐 죄송한 얘기지만 3년 징계 그 전에 윤리위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그때 놔뒀으면 괜찮아요. 네.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청산이 되는 거니까. 예. 본인이 징계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통합하자고 다. 예. 한꺼번에 다 뭐 부직갱이라도 모아야 된다고. 이제 와서는 부직갱이 모을 필요가 없나요? 왜 바른정당 모으는 것은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어쨌든 다 모여서 뭐 하나라도 부직갱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에 정당성과 또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저는 뭐 이걸 가지고 고리로 해서 무조건 함께 모이자. 네. 모이면 힘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 뭐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모르겠어요. 뭐 유석춘 뭐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 하든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뭔가를 꾸리든지 해서 보수라는 정말 진짜 가치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예. 확실한 어떤 대립되는 진보 진영에 대립되는 예. 그런 가치를 확실하게 그 깃발을 다시 세우고 예. 그렇게 어떤 그 새로운 뭐 신장 기업이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무슨 서청원 최경환 뭐 징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고리로 무슨 바른정당과 함께 합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보수의 신장 기업으로서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네.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06번님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한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죄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죄가 없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아까 박상빈 교수님, 노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한 보수가 태어나야 되고 새롭게 나야 된다는 건 뭐 동의합니다. 지금 뭐 그게 적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지금 여당이 이 야당에게 던지는 이 쓴 소리를 야당이 정말 가슴 아프게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촛불 시위 때도 그랬습니다만 집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봉합불이 이제는 여의도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상일 것 같습니다. 오죽한 국회의원의 발음을 X 의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른정당 이야기하고 국민의당 통합 이야기 좀 박상민 교수님 계시니까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통합 논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통합과 보수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어렵다.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다수가 탈당하는 방식으로 조만간 결행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윤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탈당을 권유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명분을 만들겠죠. 또 어떤 방식이든지. 그 명분이 뭐냐는 저는 관심 없고요. 네. 만들면은 열흘쯤 뒤에는 탈당 안 할 경우에는 강제 제명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최경환 뭐 서청원 등등과 관련해서도 아주 엄중한 네. 탈당 권유라든지 뭐 만들어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쇼를 하고 난 다음에 바른정당 통합하는 의원들 30명 정도 네. 아마 저는 복당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하고 남아있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예. 이른바 그 자강파 의원들이 남아서 다시 당을 추스리다가 예. 그 사람들하고 국민의당하고 뭐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 만들어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통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런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노돌 교수님 보시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 걸림돌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그냥 온전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예. 국민의당과 무슨 연대든 통합이든 하는 것은 오히려 예. 설득력이 있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도 반길 가능성도 있고 네. 그냥 명분 여러 가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호남 그런 지역이었던 네. 이런 그 통합 또는 연대 이런 것도 있고 보통 뭐 새로운 보수의 기치, 중도 이런 쪽을 뭐 노려본다 네. 하는 쪽으로 굉장히 명분도 있는데 예. 다수가 탈당을 할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바른정당에서. 예.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내일 가고 싶은데 지금 국정감사니까 국정감사 기간 중에 탈당해버리면 도대체 국정에는 관심 없고 막 이렇게 또 비난이 될 테니까. 네. 그 국정감사 끝나고 보겠죠. 국정감사 끝나고 아마 결행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다수가 가버리고
10명이 남든 9명이 남든 간에 예. 그분들이 만약에 국민의당에 뭐 통합하자 그러면 과연 국민의당이 반길까요? 그게 명분이 설까요? 무슨 시너지가 효과가 날까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폐잔병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원내 교섭단체 하는 것밖에 없네요. 예. 우리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통합은 우선 저는 명분 자체가 없고 예. 별로 안 방일 거예요. 통합도 어려울 거고. 교섭단체를 만들자.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법 위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섭단체라는 것은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도로 모여서 하는 것이지 예. 국민의당은 자체가 지금 교섭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통합, 입당을 하면 모르지만 바른정당, 잔류파가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게 형식이면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교섭단체 구성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그래서 결국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네. 다른 정당 이른바 자강파들은 네. 상당 기간 동안 좀 길을 잃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예. 박지원 대표가 전남도지사를 나간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 이야기가 아마 민주당 쪽으로 갈 생각도 있으신 분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국민의당 안에서 만약에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으로 뭐 이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국민당 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같이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냐면은 이제 예. 시도당 위원장인데 저는 100% 사퇴를 좀 반발은 있더라고요. 반발 당연히 있겠죠. 기득권 후보들은. 이거는 뭐냐면은 내려놓지 않으면 인재가 안 들어옵니다. 예. 들어올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인재들을 다양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강한 힘들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거는 당원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네. 또 지금 당 혁신이라든지 재창당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고 아마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5% 안팎의 지지율을 가지고 인재들이 몰려들까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거죠. 이 정당을 어떻게 하면은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사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1등을 만들지 못하면 2등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정당을 우리는 박수를 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 그러셨는데 어떤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당에 그동안 있어왔던 국민의당의 발전과 희망을 어렵게 하는 기득권을 내려놔라. 그것이 국민의당의 기득권이 뭐 있습니까? 아니. 당 내의 기득권. 당 내에 있는 기득권이 분명히 있죠. 아마 이런 측면이 되면은 내년에 시도당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인재들 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호남에서 바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디서 내겠습니까? 그런 측면 하나고. 그다음에 이게 더해서 아직은 적절한 때는 아닙니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를 모집할 경우에는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크게 국민 앞에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명망성 있는 인재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타이밍에 남아있던 바른정당의 의원들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들입니다. 자강파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갈 데가 없어 자강파가 아니라 보수의 개혁을 끝까지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끌어안는다는 거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의석수가 뭐 10개가 되고 5개가 되고 문제가 아니라.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안에 이혜훈 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이혜훈 의원도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이혜훈 의원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영남권 빼고 유승민계라고 보시면 서울 경기. 그렇죠. 이쪽 인물들은 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좀 강한 제3당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한 것이죠. 이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른정당의 20명 전체와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별로 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성향에 다른 인물들이 많거든요. 또 오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빨리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결행하고 난 다음에 뒤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아마 판단인 것 같아요. 박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정당과 국민의정당의 특단의 대책을 통한 국민의당에 내려놓기 그리고 바른정당의 당대당 통합 문제. 그러면 자유한국당 안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킨다면 빠져나올 분들은 계실까요?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런 내란이 분란이 일어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뭐 그나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자꾸 이제 그 바른정당에서 가려고 하는 분들은 뭐 정치의 뭐 가치, 명분 이런 거는 뭐 둘째 문제고. 오직 본인 살 길 뭐 이거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자기 정치 현실에 그것도 외면하고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을 비롯해서 기초단체장 자기 지역구에서 하나 당선 못 시키면 자유한국당 몇 간판을 달고 네. 이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음 선거가 걱정이 아니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건데 과연 그 자유한국당에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예. 뭐 그런 분들이 뭐 국민의당과 합친다 하더라도 예. 뭐 통합은 이제 뭐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입당을 한다든가 예. 하는 쪽으로 가면 그분들은 과연 자신의 장래에 정치적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기반이 다르고 지금 예. 뭐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어떤 신의 조건을 낸다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명분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그분들이 가서 지금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그야말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졌던 분들이 예. 새로운 보수를 기치를 내걸던 분들인데 예. 그야말로 완전히 국민의당이 지금 뭐 전국정당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호남 기반 정당이 없고 네. 대부분 지금 호남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고 뭐 사실이죠. 네, 그건 네.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런데 개별적으로 거기에 입당을 해가지고 예.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날까? 본인들이 과연 거기서 정치적 장래를 네. 도모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판단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합류할 수는 있지만 네. 그야말로 예. 어쩔 수 없이 뭐 정의당과 합해서 무슨 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합류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 가서 자신들이 그걸 통해서 다음 어떤 선거까지 바라보고 네. 결국 그것이 제3당으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다고 정치인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라고 하는 건 행정에 관한 선거지 않습니까? 행정인들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시나 또는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구청장 등이 이 행정을 하는 분들을 뽑는 건데 정치인들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다 맡으시고 공천에 관련된 또 잡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지금 추석 때도 보면은 이미 사거리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이름 알리겠다고 프랭카드를 붙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 위정을 하시려고 나서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뭐 무슨 기득권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네, 있죠. 어떤 겁니까? 이건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대목인데요. 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예. 그 지역에서는 반쯤은 퇴출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총선에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다음 자기 총선 때 손발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여기에 도의원 또는 시의원 몇 명도 못 만들어내느냐고.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이 다음 총선, 다음 출마를 할 때 말 그대로 야전 사령관이 될 수 있는 지방선거의 각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는 대목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사실상 각 정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음 총선까지의 중간평가잖아요. 예. 각 지도부라든지 예. 그동안에 당에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 그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힘, 영향력을 예.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망해버리면은 본인 자신도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뭐 한 3분 정도 저희들이 시간이 남았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못 여쭤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번 방안에서 국회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이 제일 좀 궁금해요, 이분이. 글쎄, 이분이 이제 뭐 우리하고 뭐 어떤 연설을 할지 조율하지는 않겠죠. 네. 근데 전 걱정이 만약에 여기서 예. 미국에서 하던 말대로 예. 우리나라 국회 와가지고 뭐 토털리 디스트로이 할 북한 뭐 그러니까 완전히 괴멸시켜야 할 북한 이런 식의 기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설마 그러진 않겠죠라고 이제 기대는 하지만 네. 워낙 이게 예측 불허의 그런 그렇죠. 상식을 벗어난 그런 어떤 궤도를 이탈하는 예. 그런 발언을 많이 하는 분이라 예.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예.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좀 우리 정부에서도 너무 세게 나가지 마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은근히 줘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때 만약에 예.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의원들이나 네.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거 외국 정상이 와서 이렇게 연설하는데 뜨겁게 박수도 치고 네.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한테 우리 어떤 그 메시지를 너무 그렇게 뭐 본인의 그 생각대로 와서 얘기하지 말고 뭔가 적절한 어떤 수위를 지키면서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거 그걸 조금 의식하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혹시 이거 들으시면 좀 좋겠는데.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예, 왜요? 우리나라만 온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중국을 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틀 속에서 얘기를 하겠죠. 별로 새로운 얘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국비도를 한다고 합니다만 큰 메시지를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아마 굉장히 센 로그 스테이트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끝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박수를 받고 있고 일본도 박수하고 중국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에 왜 해왔던 말이니까. 다만 그 현장이 이제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요거 하나 하고. 근데 이제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할 때 과연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전부가 과연 정말 그 현장에서 열렬한 박수로 화답을 할까. 그건 걱정된 야당은 반쯤은 박수 치고 반쯤은 박수 안 치겠죠. 그렇죠. 그다음 알고 있을 테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갈 때 상당한 현금을 챙기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역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가버리군요. 이 동상이몽의 이몽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단어 같습니다. 이 꿈속에서 두 분과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시간이 후뚝 지나갔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민 교수님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말씀 그리고 변호사들의 사임 문제 그리고 짧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